안녕하세요. 저는 김영 평촌 캠퍼스에 다녔고 학교 병행을 하면서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합격한 이서연입니다. 저는 목표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학교 병행을 하면서 수능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내가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를 해서 과연 내가 목표하는 그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와중에 부모님께서 편입을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편입은 수학하고 영어 두 과목만 시험 보면 될 뿐더러 1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편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능 기준으로 영어는 3등급, 수학은 4등급이 나왔고요. 처음에 김영 편입 학원에 와서 반배치고사를 봤을 때 영어는 대략 7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88점이 나왔었고 첫 모의고사의 저의 위치는 상위 30% 정도였습니다. 저는 편입 영어는 단어 암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독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VP라는 단어장을 3번째 반복했었을 때 점점 단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정답률도 올라갔습니다. 전 초반에 MVP를 150단어, 기출어휘를 100단어 외웠고 이후에는 MVP 단어량을 늘리면서 누적 반복했습니다. 단어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는 독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독해는 문장 해석뿐만 아니라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많은데 이때 핵심 소재랑 핵심 주제를 먼저 찾고 다음 문장을 해석할 때 그 핵심 소재와 핵심 주제를 대입해서 풀면서 그 지문을 이끌어 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편입수학은 80%가 복습이에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3-4번 복습을 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을 잃지 않으려고 7번 정도 교재를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인만의 수학 공식집을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암기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공식을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데 공식집을 만들면 교재를 다시 찾아볼 필요 없이 내가 만든 공식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도 그 수학 공식집을 보면서 틈틈이 공부할 수가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병행을 하면서 편입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학기 때는 전공 2과목, 나머지 교양 이렇게 해서 10학점을 들었었고 2학기 때는 전공 1과목, 나머지 교양 과목 해서 20학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고 10시부터 4, 5시까지는 학교 실시간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요령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한쪽에 이어폰을 꽂고 수학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실시간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영어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시간 분배를 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평균적으로 5-6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나왔고 영어 수학 비율은 6대4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안에서는 단어 2, 독해 2, 논리 1, 문법 1 비율로 분배를 해서 공부했습니다. 6월부터는 평균 공부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났고 영어 수학 비율은 3대7로 조정을 해서 다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1차 합격 이후에 전 작성했습니다. 전적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나 사회적인 이슈를 참고를 했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작성했던 자소서를 충분히 숙지했고 자소서를 보면서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 유추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확실히 면접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왔을 때 공부에 얽매여 있기보다 친구들을 만나서 놀거나 집에 가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음 날에 내가 어제 너무 놀아서 공부를 못했네 라는 생각에 자극이 되어서 한 평소보다 2-3배 정도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떨어진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서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극한으로 몰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게 전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꼭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오면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를 더 채워나가야 할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극제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만큼은 빠짐없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학과와 학교가 없으시는 분들은 학교를 낮추고 학과를 높일지 아니면 학교를 높이고 학과를 낮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한다면 그것 또한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학교의 기출문제 유형을 충분히 익혀두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 다르고 시험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별 문제 유형을 확실하게 익혀두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문법, 논리, 독해를 각각 몇 분 안에 풀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지 정해서 본인만의 문제 풀이법을 가지고 시험장에 간다면 더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의고사가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수학 점수가 88점에서 92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7월 달에 30점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아서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충격을 나에게 좀 더 자극으로 바꿔서 남들보다는 몇 배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15점이 오르고 또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15점이 오르면서 다시 원래의 점수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점을 잘 받는 게 저희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저희 꿈이자 목표입니다. 항상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주시고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들 덕분에 제가 더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열정이 저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제가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고민 상담해 주셔서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힘들 땐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앞으로 달리는 건 본인을 지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쉬는 건 독이 되지만 힘들 때 하루 푹 쉬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뛰어넘어 전공과 진로를 바꾸다. 김영 편입 화이팅!